단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는 인물인데 무려 1,500만 원을 송금을 받았다. 왜 자꾸 숨기려고 할까? 그 결과 박 변호사가 당시 김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박송씨 친형 박진홍 씨의 대규모 횡령 사태 2021년 3월 29일 날 처음으로 공론화가 된 이후에 무려 4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14일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당초 형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사는 박진홍 씨에 대해서 징역 7년, 그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부부가 동반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더욱이 두 사람이 자녀가 있는 데다가 부모까지 모시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동반 구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 박진홍 씨 측이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박진홍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그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는 아예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 당연히 재판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다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통해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선고주문 직전에 나온 재판장의 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당시 박진홍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재판 과정에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면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박진홍 씨의 양형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진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굴까? 박송 씨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내용들이 계속해서 유포가 되면서 3차례에 걸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박송 씨 친형 관련된 기사들은 대부분 재판 관련이나 비하인드 스토리 등 일단 팩트에 입각해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박송 씨의 경우에는 형수가 자신의 지인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가세현을 직접 찾아가서 낙태나 데이트 폭행 등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까지 제보를 하면서 박송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형수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송치가 됐고 재판을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나 고 김용호 씨 재판 과정에서 김용호 씨 본인이 박송 씨 형수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인물은 다름 아닌 박송 씨였습니다. 이 박송 씨가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엄벌을 처해달라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엄벌 탄원서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반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송 씨의 탄원서는 기각, 무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박진홍 씨가 정말 좋은 로펌을 써서 이걸 뒤집은 게 아니냐라는 말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박진홍 씨가 선임한 곳은 법무법인 고우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우라는 곳은 엄청나게 큰 대형 로펌이 아닙니다. 중소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판장의 판단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사법 시스템입니다. 다만 의아한 지점들이 있어서 이 사건들을 원점에서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이 원점에서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박진홍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몇 가지 안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법카 사용 내역입니다. 그리고 개인 변호사 사용 내역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인정을 했을까? 법카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자료상으로 너무나도 빼박으로 남은 기록 아닙니까? 태권도 학원 보내고 테마파크 보내고 PC방 내용들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할 경우 오히려 괘씸죄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히 인정하는 방향을 택했다. 그렇다면 개인 변호사 비용 횡령은 대체 왜 인정을 했을까? 이 부분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알아봤더니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진홍 씨는 박송 씨의 출연료와 광고료가 입금이 되는 메디아붐 통장을 통해서 개인 변호사 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송 씨의 출연료와 광고료 입금 등으로 쓰이는 통장에서
수상한 입출금 내역이 발견이 된 겁니다. 2021년 4월 6일 박땡땡 변호사에게 1,500만 원, 2021년 10월 1일 고윤기 변호사에게 2,200만 원이 송금된 것인데요. 이 내역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된 자료입니다. 그 내역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이 내역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역들은 결과적으로 법인 돈이잖아요. 근데 개인 변호사 비용을 통해서 썼다? 당연히 횡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썼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마디도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자백을 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 변호사 사용 지출 내역입니다. 만약 박진홍 씨가 이 개인 변호사 사용 내역에 대해서 부인을 할 경우 이 박땡땡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박땡땡 변호사의 정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일까요? 박진홍 씨는 개인 변호사 사역 내역에 대해서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자백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인정까지 다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 뭐가 문제냐?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여기에 고땡땡 변호사라고 적혀있는 인물은 지금 박진홍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고우의 고윤기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2,200만 원 송금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6일 날 박땡땡 변호사에게 보낸 1,500만 원은 이해가 안 가는 돈이에요. 왜냐? 이 변호사가 박진홍 씨에 대해서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는 인물인데 무려 1,500만 원을 송금을 받았다. 다른 일 때문에 의뢰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자, 대체 4월 6일 날 1,500만 원은 왜 박땡땡 변호사에게 송금이 됐을까? 그 내역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원점에서 하나씩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무려 3년 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기억들도 많이 희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요 사건 위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9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서 친형 100억 횡령설 제기, 기사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박송 가족 사태 공론화, 3월 30일 박송 친형 100억 원 횡령, 결혼 반대설, 삼촌 유산은 내꺼, 3월 31일 박송 관련 미담 속출, 4월 1일 박송 조카 추정 인물이 우리 집 돈 많다, 삼촌 돈 한 푼도 안 받았다. 일단 공론화가 된 이후에 박송 씨의 미담과 관련 내용들이 공감을 얻으면서 박송 씨를 향한 엄청난 동정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박송 씨를 향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4월 1일 박송 형수가 지인들에게 단톡방을 만들어서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도록 종용. 4월 2일 박진홍 씨 지인이 박진홍 씨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박송 씨 의혹에 관한 반박글 공개. 4월 2일 가세현 공격 시작. 박송 감성팔이 여론전 잘 펼쳤다. 4월 2일에서 5일 박송 합의한 제시, 박진홍 씨 거절. 4월 5일 박송 친형 고소장 검찰에 접수. 4월 5일 거세지는 가세현의 공세, 위장 취업 탈세 전력이 있다. 과거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 의혹까지 제기했다. 물론 이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4월 11일 박송 친형 잘못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면 합의도 고려한다. 4월 14일 가세현에서 박송 여자친구의 이름 및 얼굴을 공개. 이 공개를 할 때 실명을 공개하진 않고 김다땡 아나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당시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아나운서가 나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박송 씨 여자친구 찾기가 놀이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4월 24일 박송 여친 상암동 아파트에서 봤다라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목격담도 결과적으로는 형수가 지인에게 시킨 일의 일환이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박진홍 대표의 언론사 인터뷰.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박진홍 씨는 왜 4월 6일에 변호사비 1,500만 원을 보냈을까요? 자, 제가 앞서서 날짜별로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박송 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은 바로 4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박진홍 씨가 이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박땡땡 변호사에게 보낸 그 시점은 바로 피소를 당한 다음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사를 찾았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박진홍 씨는 이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금융자문을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냥 의뢰를 했다, 의뢰를 맡겼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단순하게 금융 자문을 위해서 무려 1,500만 원을 태운다? 이상하잖아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바로 박송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다음 날인데다가 박진홍 씨의 핵심 혐의 역시 회사 내부의 재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파봤습니다. 이 박땡땡 변호사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의아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 왜 자꾸 숨기려고 할까? 그 결과 박땡땡 변호사가 당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이 송금될 당시 박땡땡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이었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010년 입사를 해서 총 1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기업 인수, 합병, 사모투자, 기업 지배 구조, 경영권 분쟁, 기업 재무 등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그 누구보다 적격인 변호사다. 물론 찾아보니까 송금 당시까지는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였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면 김앤장 변호사가 왜 전면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의아합니다. 실제로 4월 6일 날 1,500만 원이 송금이 됐는데 이 정도면 사건을 수임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실제로 공소장을 보면 박진홍은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메디아붐 소유의 자금을 이용해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개인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마자 회사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이 돈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박진홍 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우는 10월 1일 날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2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있다. 여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 4월 5일 날 고소를 당했고 이 이후부터 줄곧 법적인 자문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금융 자문만 받고 6개월 동안 아무런 변호사가 없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법무법인 고우를 선임하게 됐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우가 전면에 나서긴 했지만 그 뒤에는 김앤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느냐? 알아봤더니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물론 김앤장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일 때 대형 로펌들이 이런 일을 벌이느냐? 사회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사건들, 맡으면 법무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대형 로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은 로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 직접 출두를 해서 변론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대형 로펌에서는 자신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와 인맥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1,500만 원밖에 간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김앤장 변호사를 1,500만 원 주고 선임할 수 있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송금 내역에서 확인된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기간 동안만의 내역이 확인이 됐고 그 이후의 내역들은 아직까지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현금으로 추가로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줄 경우 아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박진홍 씨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홍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많이 놀랍기도 하고 소름이 돋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냐 라고 의아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충격들을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홍 씨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